한국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그 체질을 개선하고 탈중국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시도되고 있다. 성공한다면 전화회복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돼야 되거든.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이 무식한 이 JTBC 기자님들, 이 상암동 클래스, 상암동 한국저주 특수공작반. 그거지. 상암동 한국저주 특수공작반이네. 혹은 상암동 온국민 가스라이팅 특수공작반이지. 가스라이팅이 그런 거거든. 자기 자신 의심하게 만드는 거. 야,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5천만이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이상한 경제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JTBC 간판 걸고. 저는 홍 회장님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지시하지 않은 아주 그 애국적인 원로이시기를 감히 아주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 정도의 범털 언로가 이런 것들을 의무로양으로 냄새 핑겨가면서 지시했다 그러면 참 골아프죠. 예. 사정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 그래프는요, 2000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의 환율 변동폭이에요.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입니다. 그런데 기준점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냐면 2월 24일 그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한 날로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1197원이었고요. 1197원 92전 1달러당. 브라질 레알은 헤알이라 그러죠. 브라질 헤알은 1달러당 5.1633 헤알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1달러 만들려면 1.3824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였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이 1년 동안 어떻게 춤췄나 보여주는 건데요. 저 파란 선이 뭐냐. 각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증감 그래프입니다. 2022년 말까지. 그 빨간 거는. 그럼 파란 건 뭐냐. 1197원 하나 같으면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쫙 그어본 겁니다. 7%입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대비 7%가 오른 선을 쫙 그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5% 좀 넘어 오른, 또 낮아졌어요, 많이. 7%로 선을 그으면 브라질도 그렇게 해서 7% 긋고, 호주도 그렇게 해서 7% 그으면 그냥 77이라는 숫자는 제가 그냥 꼽은 거예요. 자, 한국을 보세요. 7보다 위에 있는 그 면적이 커요? 아니면 7보다 아래에 있는 작은 면적이 커요? 한국은 2022년을 통틀어서 보면 7보다 훨씬 위에 8이나 9%쯤 환율이 상승해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브라질을 보세요. 칠보다 훨씬 아래죠. 그래서 아마 환율 상승폭이 한 3, 4%밖에 안 될 거예요. 브라질은. 호주를 보세요. 호주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7보다 위로 나간 거를 잘라갖고 7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 때려 넣으면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호주는 연평균 환율 인상폭이 한 7%쯤 될 거예요. 한국은 연평균 환율 인상폭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 한 1, 2% 돼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요? 달러만 가지고서 고려한 국민 GDP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얘기잖아. 지금 저거가요, 달러만 가지고 고려한 거예요. 국력 평가할 때. 조금 이따 그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오케이. 이 정도 제목 뽑는 건 수출 부진에 한국 경제 톱10에서 빠졌다. 한국 지난해 경제 규모 톱10 유지 실패. 여기까지는 쿨한 거야. 이거랑 아까 OBS는 달라요. OBS는 아예 국민들을
패닉과 공포에 질리게 만들려고 저런 식으로 악질적 제목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채널 A랑 뭐 SBS 정도면 그래도 쿨하게 한 거야. 선수들이니까 그런 짓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제목 보는 사람이 아무리 빼딱한 중국 공산당 출신 같은 사람이라도 선수들은 딱 지능적으로 하거든, 그런 일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신 한 국가의 GDP 규모가 몇이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따지고 달러만 갖고 따져요. 그러면은 달러만 갖고 따지니까 당연히 국내 활동이 반영될 때는 환율로 반영이 되겠죠. 환율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덜 오른, 즉 통화 가치가 유지된 나라는 마치 경제 규모가 2022년에 확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약진한 것처럼. 그 대신에 환율이 엄청 올라가서 통화 가치가 엄청 떨어진 나라는 죽을 쓴 걸로 나와요. 아까 저 퍼센트 따진 그 방식으로 하면요, 한국은 마이너스 8% 성장한 거예요. 2022년에. 일본은 아까 저 나라별 경제 규모 따지는 거, 일본은 마이너스 15.5% 성장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몸살을 겪고 있으면서 환율이 막 나라마다 이런 사정에서 막 저런 사정에서 어떤 브라질 같은 나라는 환율 인상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 같으면은 뭐 환율 인상폭이 2020년 평균 내면 11%, 12%쯤 나오고, 일본은 뭐 저기 그 환율 인상폭이 뭐 20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평균 내면, 그럼 마이너스, 일본은 GDP 자체가 마이너스 15.5%가 위축했고 한국은 GDP가 마이너스 8% 위축했다. 이게 말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달러만 가지고 하는 거는 보통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정확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작년같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상한 현상 벌어질 때는 저 달러만으로 해서 국력이 몇 위에 갔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까 저 언급한 채널 A, SBS 같은 점잖은 데는 물론이고 거기도 그 사정 안 썼어. 제가 어떤 기자도 이거를 밝힌 사람이 없더라고. 오늘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 로직을.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아까 이항무 교수는 OBS 뭐 그런 이상한 기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 안 하지. 브라질과 호주는 한국의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작년 같은 상황은 특히. 우리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비교해야 돼요. 한국, 일본은요, 달러만 기준으로는 GDP 마이너스 성장이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달러만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2020년에 1.644조 달러였습니다. 2021년에는 1.811조 달러입니다. 2022년에 푹 쭈그러들어요. 8% 쭈그러들어서 1.665조 달러입니다. 역선장했어. 8% 마이너스 성장. 근데 진짜 우리가 2022년에 8%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8% 마이너스 성장했으면요, 지금 서울의 길바닥에 노숙자가 꽉 찹니다.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작년이 2022년이 막 세계 그 시스템 자체가 몸살을 하던 때라 이 달러만 가지고 국력을 재는 그 잣대가, 그 유의미한 잣대, 그 좋은 잣대인데 마비된 해예요, 그게.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서 국력의 규모를 논하는 것도 좀 웃기는 해가 된 거지. 일본은 더 황당해요. 2020년에 일본 5.0448조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5.005조 달러입니다. 좀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축소가 아니라 2021년에는 4.231조 달러가 됩니다. 예나가 꼬라박혔으니까. 그래서 달러만 기준으로 해서 일본은 작년에 마이너스 15% 성장했습니다. 근데 특히 저 좌빨 애들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요새 주가 올라가고요. 네, 경제 막 날아갑니다. 우리도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일본 마이너스 15% 성장했는데
또 쟤들이 좋아하는 이 달러만 기준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독일을 보세요. 독일은 이게 왜 그러냐면 EU는 사이즈가 화폐 사이즈랑 그 관성이요. 달러에 못지 않은데요. 인구 규모도 그렇고 EU가. 그러니까 독일은 보면은 EU는 이 그 추락폭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EU는 작년 평균 때리면 한 4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보면은 축소하잖아. 독일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성장 나와요. 작년에 달러만 가지고 하면. 그러면 EU가 유로 화폐가 작년 평균 달러 대비 한 4, 5% 이제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독일이 그렇게 마이너스 갈 나라 아니거든. 3.889조 달러. 2020년. 2021년 4.259조 달러. 2022년 4.072조 달러. 여기도 마이너스 성장했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유로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덜 한 거예요. 유로 가치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달러랑 싱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요. 여기도 한 5% 마이너스 성장한 걸로 나오죠. 5% 이상. 예. 5% 정도. 예. 2020년에 1.897조 달러. 그 다음에 2021년에 2.114조 달러. 2022년에 2.010조 달러. 한 5% 여기도 축소한 걸로 나오죠. 경제가. 쭈그러진 걸로. 한국은 8% 축소한 걸로 나오고. 달러만 가지고 따지면. 그러니까 달러만 가지고 따질 사람들은요. 여기서 수출 부진에 한국 경제 톱10에서 빠졌다 이러지 마세요. 내놓고 말하지 그래. 그렇게 달러만 베이스 좋아하면. 한국 경제 작년 마이너스 8% 성장. 아니 왜 이렇게 믿지? 홍석현 회장님. 직원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어? 기자들한테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기자 중에는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 평양에 충성하는 것,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기자들이 기라성같이 자라나올 거 아니오. 그러면 여기 화끈하게 박힐 거 아니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박히나? 제목이. 화끈하게 박힐 거 아니오, 홍 회장님. 2022년 윤석열 집권 원년 한국 경제 마이너스 8% 성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해질 수가 있지. 야, 맞아. 2022년 같이 저렇게 이상하게 세계 경제가 몸살을 하고 춤출 때는 달러만 베이스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뭐 좀 다른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미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플러스 2.6% 성장해요. 작년에 2022년에. 달러만 기준 마이너스 8%가 맞냐? 한국은행 기준 플러스 2.6%가 맞냐? 한국은행 기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나 디리스킹, 미국의 인플레 극약 처방, 연준 이자율 지금 왕창 올려놓은 거, 러시아 박살 이런 걸로 어떤 세계 시스템과 세계 경제가 막 몸살을 하고 있는 지금 격변기거든. 이럴 때 태평하게 달러만 기준 하나만 딸랑 들고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8% 성장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저놈 돌았네 소리 듣죠. 똑같죠. 그거 하나만 기준을 들고 한국 경제는 드디어 10위권 밖으로 심지어는 브라질, 호주에도 밀려났습니다. 이러면 아유 쟤는 하나만 아는 놈이네. 그것도 제대로 모를 것 같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을 해봤어. 만약에 한국은행 2.6%를 적용해 봤어요. 2.6% 성장을.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아마 수축이 맞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성장이라고 할 게 없을 거예요. 그건 작년에 고생했어요. 독일, 이탈리아. 그럼 2.6%를 성장했다고 치면 그때의 달러 베이스의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이 돼요. 그러면 그때의
독일에 대한 비중은 0.45, 45.6%. 우리 사이즈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92.4%입니다. 이건 먼저 번 추세랑 딱 일치해요. 보세요, 우리 2020에서 2021년 넘어올 때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독일 대비 42.2% 0.422 규모의 경제에서 그 다음에는 0.3%가 늘었어요. 0.425로. 작년 정도면요. 독일이 굉장히 죽었거든요. 그 에너지 확 바뀌면서. 작년 정도면 예, 한 5% 정도 더 늘어서 0.456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85%, 8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경제의 사이즈가. 한국은 86%, 2020년 86.6%, 2021년에 85.6%인데 저걸 적용하면 92%까지 올라가요. 일본은 뭐 우리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통화 정책을 잘못 피고 있어서 혹은 뭐 일본의 선택이죠. 통화 계속 증발시키고 엔화 가치 하락시키고 그래서 일본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하고는 비교를 안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경제 규모가 2020년에 일본의 32.5%, 그 다음에 36.1%, 그 다음 올해는 빅 점프를 했는데 이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 엔화 가치의 하락폭이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 전체 국력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저기 10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는 또 워낙 달라. 그 세 개 나라에 대한 달러 환산 베이스의 경제 규모를 누가 계속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나마도 달러 환산 베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달러만으로 가게 되면 특히 이런 차이나 디리스킹 이런 거 터지고 막 이런 일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는 것, 즉 원화 환율이 달러 대비 올라가는 것은 그 폭은 유로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지는 폭, 혹은 유로 환율이 달러 대비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커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착고를 차고 있는 거죠. 우리 선방에 왔습니다. 에너지 자원, 식량, 수입, 물가 변동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돼 있죠. 세계 경제에. 또 차이나 디리스킹,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 축소에도 우리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출이 부진하면 세계 경제가 불황이나 위축에 빠지면 수입도 줄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식량,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같은 물량을 수입해도 줄어요, 수입이.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수출도 줄지만 수입도 줄어서 여전히 무역 흑자 유지되고 경상 흑자 유지되면서 우리 그 어떤 체력을 보존하면서 쭉 가요. 남들은 막 난리가 나도. 그게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됐던 세계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약한 거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이나 디리스킹과 세계 경제 침체, 수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침공 및 경제 제재로 2022년입니다. 지금은 그게 잡혔지만 석유가스와 식량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이게 다 러시아가 많이 수출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수출이 줄면 원자재, 석유가스 이런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량도 같이 줄어가야 되는데 수출은 줄었는데 얘는 더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무려 무역 수지를 470억 달러 적자를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그동안 쌓아져 놨던 힘이 있어서 그 470억 무역 외에서 470억 한 800억 달러 벌어가고 무역 수지 적자 470억 달러 메꾸고 그리고 300억 달러가 또 남아서 우리가 경상 흑자가 거의 300억 달러가 된 거죠. 작년에. 2023년에는 2월부터 무역 적자가 급감을 해서 6월에 흑자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굉장히 선방했다는 얘기지.
이 해운대로 밀고 나가면 중국은 지금 해운대로가 없어. 해운가 자체가 뭐 이상한 짓만 해와갖고 중국은 그냥 꼬라박히고 있고, 우리는 그 중국의 침몰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새로 경제를 고도화시키고 탈중국하고 이러면 우리는 대성공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위기 돌파 궤도에 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리, 환율, 이자율, 실업률, 세입, 세출, 경제 체제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입, 세출 이거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딱 그 얘기 하잖아. 수해 난 사람들 그 특별 재난으로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 하면서 이상한 그 좌빨 단체들한테 지원한 것들, 지원하는 금액 지원 안 하고 재원을 여기로 돌리겠다. 또 그동안 참 2022년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긴축 재정을 한 그 힘을 가지고 긴축을 해서 더투어놓은 그 살림을 갖고 이 재난 지원에 쏟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 틀을 세입 세출에 균형 맞춘다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막 찍어서 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환율, 이자율, 실업률, 세입 세출 등 경제 체제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요. 전 세계 이 선진국 중에서 아마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한국이 3.5%, 미국 5.25%, 영국 5%, 독일 4%입니다. 물론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일본은 여러 해. 거긴 전혀 다른 방식의 아베노믹스 같은 이상한 경제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본 여러 해. 자, 환율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을 이제 오늘로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어제 대비죠. 대비해서 보면 한국은 5.08% 올랐어요. 위안화요? 무려 13.45% 올랐습니다. 위안화가요, 한 3달 전까지는 한국 인상폭과 비슷했어요. 그러다 중국 경제 망하져 가니까 위안화가 지금 한국의 가치 하락폭의 2배 반 이상 하락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 5% 가치 하락했는데 위안화는 13.45% 가치 하락했고요. 얘는 19.74% 가치 하락했고요. 제가 유로는 오히려 달러랑 굉장히 싱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유로는 1.13%, 즉 별로 1% 정도 남짓밖에 하락 안 했다 이거지. 저기 어디야? 2022년 2월 24일 우크라 전쟁 발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인플레를 보세요. 한국 5.1%, 미국 8.0%, 영국 7.9%, 독일 7.9%, 프랑스 5.2%입니다. 굉장히 준수해요. 즉 금리, 환율, 실업률 한국 준수하거든요. 세입 세출의 재정 건전성 이런 거 유지하면 이게 이제 경제의 기본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골고루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를 내면 그러면 이제 그게 탈중국과 경제구도 고도화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궤도에 올해 안에 안착해서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착을 해놔야 중국이 우당탕 쿵탕 할 때 또 한 번 우리 시련 맞아요. 중국이 우당탕 쿵탕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막 우당탕 쿵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위기도 돌파 궤도에 딱 안착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더 내려가면 우리가 또 위기의 돌파 궤도에서 또 같이 끌려 내려와. 같이 위기 속으로 또 올리고. 그러면서 이 게임이 펼쳐지는 거죠. 같이들 열심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